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 영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네, 의료계에서는 어떤 환자를 살려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곧 직면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 해외 상황 먼저 영국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영국의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영국에서 29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3천 명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대입니다. 이처럼 영국에서 감염 속도가 빨라진 건 전파력이 70% 더 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전체 인구의 43%가 봉쇄 조치 아래에 있는데 영국 정부는 다른 지역도 봉쇄하는 등 대응 단계를 높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12만 명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병원이 포화 상태가 돼 환자를 야외에서 치료하거나 돌려보내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병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자 의료계에서는 어떤 환자를 살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새해 1월에는 확진자 급증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해 수백만 명이 항공편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내년 1월에는 12월보다 확산세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확산이 통제 불능 상태에 접어들었다면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처럼 유럽에서는 봉쇄를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현재 전면 봉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면 봉쇄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네, 이제 현재 독일은 상점과 학교의 문을 일제히 닫는 전면 봉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가 전면 봉쇄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총리 주재로 연방정부 또 주지사 회의를 열고서 전면 봉쇄 연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는 등 독일에서는 아직 봉쇄 완화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까지 봉쇄를 유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통행 금지 시작 시간이 일부 지역에서 앞당겨집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통행 금지는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이 빨라집니다. 이 조치가 내려지는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스트라스부르, 리옹, 니스 일대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걱정이 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첫 사례가 나왔군요. 네, 이제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변이 바이러스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20대 남성은 여행을 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현재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시작돼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북미 지역 처음으로 2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가 호주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돌아온 뒤 격리 중이던 여성이 남아공에서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 확인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더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진 않지만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중남미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칠레 정부는 영국을 방문한 후 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 귀국한 자국 여성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각국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도 나아지기는커녕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영국 여성이 2차 접종을 완료했다고요? 네, 이제 전 세계 처음으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영국 여성이 2회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91살의 여성 마거릿 키넌 씨는 지난 8일 1회차 백신을 맞은 지 21일 만에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맞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첫 접종 이후 면역력이 어느 정도 형성되지만 3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접종을 해야 95%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모더나가 만든 백신의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해리스 당선인은 백신 접종은 여러분과 가족, 공동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 관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21일에 화이자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지난 18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접종 계획이 잡혀 있지 않지만 적당한 시기에 접종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접종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독일에서는 접종자에게 우대를 해주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독일 정치권에서는 백신 접종자에게 특권을 주는 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가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만 탑승을 시키거나 레스토랑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잘 받지 않는 것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자를 민간 기업에서 차별 대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법적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기독사회당 역시 지금 접종을 언제 받을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접종 여부의 특권을 연결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특권을 주는 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 어제 하루 전 세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0만여 명이었습니다. 월드무트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8,220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179만 명을 각각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인데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꼽혔네요. 네,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으로 꼽혔는데요.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이달 초 미국의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하는 남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18%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5%의 응답률을 기록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2년간 1위를 지켰지만 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렸습니다. 갤럽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오바마 전 대통령과 동률이었지만 올해는 앞섰다며 18%의 응답률은 역대 최고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동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위에는 6%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공화당 지지층의 48%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꼽은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등 선택지가 갈린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10%의 응답률로 3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국제 뉴스 글로벌 브리핑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